7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이자 제헌절이 국경일인데 놀지 않는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노는 날이 너무 많아서요. 있는 날도 줄여야 되니 섭섭함을 감수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복입니다. 게 잡아먹는 날이라고 그러는데요. 게 좀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 말고도 먹을 게 넘치는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초복이라는 것은 24절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과거에 이 독특한 절기 계산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초복, 중복, 말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선친이 살아 계실 때 뭘 한참을 계산하더라고요. 그래 뭘 그렇게 계산하시냐 했더니만 초복, 중복, 말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복잡해서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계산하고 있다 해서 제가 뭘 그 달력에 그거 초중 말복 찍혀 놓는데 그리 계산하시냐고 핀잔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걸 계산하던 어른들이 계시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자, 오늘 첫째 뉴스로는요. 미국의 소리 방송이 엄청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한국의 정작 언론들은 이 문제를 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엄청난 내용이냐? 우리가 북한의 석탄이나 이런 것을 팔아주려고 중국이나 러시아 또 제3국 국적을 가진 화물선들이 공해상에서 접촉을 해서 실은 물건을 이렇게 환적, 바꿔치기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봤지요. 또 지금 북한의 석유가 남아 돌아서 평양이 서울보다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것이 싸다. 어떻게 국제 제재가 강경하게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 배경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공해상에서 유조선을 통해서 북한에 밀수를 해준다. 기름을 실은 유조선을 보내가지고 환적을 한다. 그래서 물물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미국의 소리 방송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유엔이 북한 석탄을 한국서 환적을 했다. 즉 석탄 세탁에 한국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확인을 했다 하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일 거라고 봐요. 유엔이 발표했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확인을 했으니까 사실이라고 보이는데 왜 이 타이밍에 이 사실이 공개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비핵화는 제대로 되기 전에 북한에 지금 유엔의 동의를 받았어. 군 통신선을 연결한다면서 트럭이나 버스까지도 주려고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 통신선 연결하는데 트럭과 버스가 왜 필요하며 거기에 휘발유가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핵화는 제자리인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경협은 저렇게 막 날라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측의 경고가 이런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한국에서 북한에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 항구에서 만약에 환적을 했다 하면 이걸 정권이 모를 수가 있는 것인가? 국정원이 이걸 모른다?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북한과 관련되는 조사나 무슨 이 내부적으로 용공수사 이런 부분을 못하게 만든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은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 석탄을 실은 제3국 배가 한국의 항구에서 환적을 했는데 국정원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국정원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더더욱이 이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 준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문정권은 이 사실을 얼마나 알았는지, 문정권의 지시로 이런 사실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몰랐는데 이런 일을 뉴스를 보고 알았는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백하게 사실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문정권이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이 정권은 탄핵돼야 되고 문 대통령은 사법 처리돼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됐던 걸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세탁되는 과정에 한국도 이용된 거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석탄은 지난해 총 2차례 한국 영토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6월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생한 보고서에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은 이번 수정본을 통해서 환적지로 고쳤습니다. 이것도 왜 환적지로 고쳤느냐? 그러면 한국에서 이걸 환적해서 다른 제3국으로 갔다는 말인가? 최종 목적지라면 한국 땅에서 북한 석탄을 누가 사서 썼겠지요. 그럼 환적을 했다 하더라도 이 환적을 한국이 북한 석탄을 이 석탄 세탁을 해서 국적 세탁을 해서 해외에 팔아먹게 도왔다라는 부분 입장에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 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왜 홋카이도 위에 과거에 반은 일본의 땅이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으로 넘어간 사할린 섬 있죠. 홋카이도 바로 위에요. 그 사할린 섬 남부의 항구를 통해서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렁나 2호와 얼지봉 6호, 운봉 2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이안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서 원산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고, 그러니까 북한의 원산과 청진에서 북한 선박이나 아프리카 선박에 실려서 러시아 사할린 남부 이 홀름스크 항으로 갔고, 여기서 석탄이 내려졌다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제3국으로 출발했다고 보고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카이 엔젤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한국 인천에 10월 2일 날 도착했고, 작년에 그로부터 9일 뒤에는 리치 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 총 5,000톤을 싣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앞서 스카이 엔젤호에 실린 석탄의 양은 수천 톤일 걸로 짐작되는데 정확히 몇 톤인가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도착한 석탄은 톤당 금액이 미하 65달러로 계산되어서 32만 5천 달러라는 총 액수까지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지요? 65 곱하기 5천 하니까 그러니까 32만 5천 달러가 딱 떨어지지요.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스카이 엔젤호에 실린 이 확정되지 않은 수천 톤은 10월 2일 날 인천에 도착을 했고, 리치 글로리호에 실린 석탄 총 5천 톤은 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 도착은 32만 5천 달러였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포항으로 운송된 석탄이 홍콩의 콜 이머지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수출했고, 최종 목적지가 포항으로 이렇게 이 화물과 관련된 환송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분명히 포항이 최종 목적지라고 되어 있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는 이번에 다시 발표를 하면서 최종 목적지가 아닌 환적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산 석탄이 포항하고 인천에 도착한 다음에 다른 나라를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적지라고 한 것은 한국 정부의 체면을 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환적지라고 표현을 했지 애초에 초안에는 한국이 최종 목적지라고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5,000톤을 실어봤자 32만 5천 불. 그러면 32만 5천 불이라 하면 기껏해야 한 3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북한에서 실어가지고 러시아 사할린 헐름스크 항구에서 내놨다가 다시 실었다가 또 한국으로 인천 포항에서 다시 내놨다가 실어서 또 제3국으로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석탄이라는 거는 벌크선에 이렇게 운반하는 건데요. 총 팔아봤자 5천 톤이 33억 5천만 원 정도 한다면 이걸 운송비를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이 배가 남겠습니까? 근데 그 배가 북한의 원산 무슨 청진항에서 사할린으로 위로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가지고 제가 봤을 때 거리가 아마 거기서 사할린까지는 한 2,000km 올라가요. 1,500km나 2,000km. 그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그게 또 내려와요. 한 2,000km쯤에. 그게 인천항으로 간다면 포항으로 간다면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 화물이라는 거는 거리가 길어지면 비용이 높아지는 건데 별로 남지도 않는 이 벌크 석탄을 한국에서 또 바꿔 실어요. 딴 배로. 배는 여기까지 배달해주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또 다른 배로 갈아 이렇게 실어가지고 또 외국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석탄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VOA는 전문가 패널이 이번 수정이 최초 보고서 작성 당시의 실수 때문인지 한국 등 특정 국가의 요청 때문이었는지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등의 요청 때문에 최종 목적지를 환적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니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한국의 외교부에 물으니까 한국 외교부가 통화에서 VOA와 전화 통화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국 정권이 아니면 팔짝 뛰면서 말 같자는 소리 해라.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석탄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냐 이럴 건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사실상으로 그 석탄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걸 너무 잘 안다라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안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도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산 석탄은 판매 운송까지 금지한다라는 안보리 규정에 따라 설사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고 또 제3국으로 환적됐다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 북한의 석탄을 적재한 선박들이 다양한 해피 전술을 이렇게 사용했다 하면서 여기에 우회 경로를 통한 항해와 위조 문서 이용, 제3국을 통한 환적,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조작 등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석탄 거래에는 중국, 홍콩, 호주, 영국, 버진 아일랜드 등을 통해 여러 페이퍼 컴퍼니 위장 회사들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10월 2일, 10월 11일 이런 날들은요. 한국과 북한이 이 터키에서 있은 적십자사 회의 등에서 접촉을 하면서 남북 간에 본격적으로 물밑 접촉이 한참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북한의 석탄을 실은 화물이 사할린을 둘러서 배를 바깥치게 해서 한국의 인천과 포항에 도착을 했다. 그래가 처음에는 한국에 내렸다라고 최종 도착지로 기재되어 있다가 한국 등이 이걸 좀 고쳐달라고 요구했는지 환적지로 두 번째 보고서에는 고쳐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한국이 지금 불법을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엔 결의에 대해서 환적지라 하더라도 불법을 저질렀고, 만약에 환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도착을 해서 그걸 수입해서 썼는데 그걸 환적지라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해서 유엔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고쳐줬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전 국민을 속이는 속임수를 한국 정부가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본격적인 대북 접촉이 시작되는 점에 이루어진 북한 석탄의 한국 도착은 저는 도착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밀수에 한국이 개입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권의 밀수 사업에 문 정권이 협조하고 이렇게 연루되었는가? 아까 앞에 이야기한 북한이 해외 밀수를 하고 환적을 하고 제3국 배를 쓰는 데 있어서 중국이나 홍콩이나 마카오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나 또 페이퍼 컴퍼니들이 동원되어서 제3국에 그걸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중국 정부나 러시아나 홍콩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여태까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밀수에 러시아나 중국이 연루되어 있다고 비판을 하고 뉴스 브리핑에도 숱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 정권이 거기에 개입돼서 밀수에 가담을 했다 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지금 청와대로 가서 다 끌어내리 버려야 되고 북한과 내통한 혐의로 이 정권은 타도운동을 벌여야 되며 이 정권은 정권으로서 도덕적 가치를 상실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무슨 KBS의 언론 관련 이런 토론 프로에 무슨 가짜 뉴스가 성행한다면서 문재인 병세와 관련해서 등등 가짜 뉴스 토론 프로가 있었어요. 패널 4명이 와서 여자 앵커와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였는데 거기에 가짜 뉴스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무슨 SNS를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와 관련되는 이 URL 등을 교환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황장수 뉴스 브리핑 사진이 뜨면서 문재인 병세 논란, 임종석 386이 끌고 가는 나라 뭐 이런 이 뉴스 브리핑 아이템이 떴어요. 이 썸네일입니까? 그 화면이 떴어요. 누가 제보를 해줘서 확인해 보니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요? 가짜 뉴스 같은 건 고발하세요. 당장 당사자들이요. 뭘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 KBS 당신들 이따위로 장난치다가 나중에 죽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뉴스도 가짜 뉴스라고 또 할 겁니까? 지금 언론들이 이 중요한 뉴스를 다음이나 네이버의 포털에 아주 정면으로 메인 뉴스로 띄워서 보도해야 될 건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해봐라는 거고요. 한국당은 비대위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그 비대위 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죽을 놈이 비대위 한다고 살아날 것 같으면 맨날 그냥 당의 지도부 없이 비대위로만 5년 끌고 가면 잘 되겠지요. 지금 한국당은 이 문 정권의 북한 석탄 세탁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되어 있고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를 해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정권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이라고 보고 한국에서 이 석탄 고작 3, 4억 원도 안 되는 이 석탄을 가지고 정권 모르게
북한의 석탄을 제3국을 통해서 갖고 들어올 만큼의 간이 큰 이 석탄 어디다 쓰겠습니까? 제철소나 화력발전소 두 군데에 쓰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석탄 쓸 때 별로 있어요? 그러면 제철소 반해요. 큰 제철소. 그 다음에 석탄 쓸 화력발전소 반해요. 이런 데에서 북한 석탄을 그래 뻔히 세탁하고 있는 줄 알면서 유엔이 감시하는 줄 알면서 북한 석탄을 가지고 오는 걸 해요. 자, 이 석탄이요. 이렇게 와도 될 일을 저렇게 사할린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이 렌트비가요. 차트라 그러죠.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컸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석탄 실은 가격보다 원산이나 청진에서 사할린 헐림스크에 가서 헐림스크에서 포항까지 내려오는 것도 멀고 포항이 아니라 남해를 둘러서 인천까지 간다면 그 길이 어딥니까? 그런 먼 길을 갖다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애써 세탁을 해준다라는 거는 그거는 북한에 돈을 주려고 안달을 한 거라고 봐야 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역 비용이니 뭐 환적 비용도 만만찮았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해가면서 했다는 건 과연 이 두 건밖에 없느냐? 한국 정부가 숱하게 북한을 돕기 위해서 밀수에 개입됐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게 가짜 뉴스입니까? 용감한 뉴스지요.